구체적이지 않아요. 특히 영어 독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많이 읽으면 좋대.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 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초등 시기 하는 영어 공부 고등까지, 수능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제가 요즘에 오프라인 강연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도 학부모 특강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영어 독서 계속 해야 되나요? 영어책 아이가 좀 읽기 싫어하는데 고학년 되니까 조금 지겨워해요. 또는 시간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 하시면서 영어 독서를 계속 유지해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저의 답은요. 네, 우선 유지하셔야 됩니다. 너무 뻔한 대답 같지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많은 어머님들이 문제집으로 대체하면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문제집으로 대체했을 때 가능은 합니다. 이게 문제집으로 대체해서 아이가 영어 학습을 전혀 못 따라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많은 시중에 문제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는데 이게 중학교 때까지예요. 사실 내신이라든지 문제집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중학교 때까지고요. 고등으로 넘어가서 어떤 텍스트의 글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가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초등 때의 독서 능력에 따라서 사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도 사실 국어 문제집을 풀지만 국어 독서를 유지하죠. 유지하면서 학년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사실 그거에 맞는 단계에 맞는 독서들을 계속 따라가주기 때문에 사실 최상위권 아이들이 국어를 잘 하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은 최상위권 아이들과 비등비등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최상위권이 나는 목표가 아니다. 한 중상위권 정도만 유지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사실 독서 없이도 가능은 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입시만 놓고 봤을 때 가능해요. 하지만 내가 내신에서도 최상위권을 받고 그리고 수능에서도 1등급을 받겠다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이 영어 독서 과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를 왜 초등 때 해야 되느냐 하면 초등 때 습관이 잡혀 있지 않으면요 중등 고등 때는 도저히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는 없어요. 너무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새로운 습관을 우리가 넣는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루틴으로 하고 있던 것들을 줄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줄여가고 있는데 갑자기 독서라는 이게 되게 뜬구름 잡는 거잖아요. 그거를 갑자기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읽고 있었던 거에서 그러면 선생님 초등까지 열심히 하다가 중고등에는 아예 줄이고 안 해도 괜찮나요?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 중등과 고등 시기에 머리가 그때 좀 튀었잖아요. 그 시기에 읽어서 이해가 되는 책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읽어주셔야 돼요. 다만 제가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책의 분량이라든지 양적으로 어마어마무시한 걸 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국어 독서는 우리 모국어 독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영어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가늘게라도 우리가 1년에 그래도 한 3-4권 정도 그러니까 챕터북 이상의 어떤 뭐 소설책이든 아니면 뭐 비문학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의 어떤 텍스트를 3권 정도, 3권, 4권 이 정도를 읽는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읽는 거예요, 사실. 이게 중고등학교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때는 사실 더 많이 읽힐 수 있죠. 근데 그 초등 때 읽는 수준을요, 좀 높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챕터북까지는 읽어야 우리가 중등 이후에 읽는 책들의 수준을 그 연령에 맞게, 그 인지에 맞게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중등에서는 수행평가에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독서 감상문을 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특목고 가는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독서 감상문을 낼 때도 영어 책은 영어 원서를 읽는데 대신에 우리 중학교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서 내야 되겠죠. 그리고 고등에서는 무엇보다도요, 내신이 수능보다 어려운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내신에 나와 있는 그런 지문들을요, 우리가 교과서 지문 이외에 플러스 외부 지문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수능형으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를 읽어본 경험치, 그리고 좀 두꺼운 책을 한 호흡에 읽어본 그런 경험치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걸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길게 봤을 때 당연히 초등 시기는 고학년까지는 무조건 독서 하셔야 되고요. 고학년 때 어머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좀 책 놔도 되지 않나요? 그만 읽어도 되지 않나요?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초등 고학년까지는 우리가 고등이라는 목표를 길게 봤을 때는요, 사실 굉장히 짧죠. 아직은 어린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 때까지는 무조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등부터는 그것의 권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주시고, 그 다음에 고등에는 우리가 만약에 중등 때 조금 난이도가 있는 책들을 읽었다라고 하면 그때 읽은 걸 다시 꺼내서 읽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고등에서는 새로운 책들을 읽을 시간이 사실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는 뭐 기사라든지 어떤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어내야 되는 시간들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더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속독과 정독, 모국어에서도 하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영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효율적으로 훈련을 해서 우리가 고등까지 가져가야 아이가 영어 텍스트를 읽을 때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어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초등 시기에는 특히 또 미취학 이런 시기에 영유 나온 아이들 아웃풋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절에 하는 아웃풋이라는 게요, 사실 굉장히 간단한 의사소통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넣어줘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배경 지식, 그 다음에 고차원적인 내용들을 계속 집어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거는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짤이나 그런 영상들이 아니라 책이 있어요. 독서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영어 책을 꾸준하게 단계를 높여서 읽어주시는 거. 사실 어머님들이 초등 시기에 많이 읽히시는 게 뭐 ORT 뭐 몇 단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읽기를 능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창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텍스트예요. 만들어 놓은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는 좀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고학년이 되면은 그런 리더스 단계가 아니라 챕터북을 통해서, 소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작가의 심정이라든지 이 주인공의 캐릭터를 분석하는 그런 것들로 좀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등이 되면은 사실 어떤 위인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비문학 에 가까운 그런 텍스트들도 좀 접해보면서 결국은 고등에 가서는 우리가 뉴스 기사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뭐 테드에 나오는 그런 자료들도 영문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사실은 비문학이 100%인 우리 수능 지문을 이해하면서 고등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큰 그림을 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초등 시기에 절대로 영어 독서를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뭐 그림 보면서 엄마랑 뭐 의사소통하는 그 정도 수준의 독서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영어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어머님들이 지치지 않으시고, 대신에 제가 뭐 1년에 몇십 권씩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 중등 때만 해도 우리가 모국어 책도 1년에 10권 정도 읽어서 독서 감상문 제출하면 이게 특목고 수준에서는 그냥 괜찮은 수준이거든요. 10권에서 15권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더 넘어가면 사실 이 아이가 학업을 하지 않고 책만 읽었나?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0권에서 15권 정도를 중학교 수준에 맞는 그런 책들을 좀 심도 깊게 읽는 거, 거기에 플러스 우리 영어 책도 1년에 그래도 한 3권 정도는 저는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읽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 조금 두꺼운 수준일 거고요. 그러니까 중등 시기에 없었던 습관을 새로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독서를 영어 독서로 바꾼다거나 영어 독서를 계속 하되 좀 양을 줄인다거나 이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초등 시기에 반드시 어머님들이 좀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 반드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 습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독서 습관이 그냥 구체적이지 않아요. 특히 영어 독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많이 읽으면 좋대. 그러다가 갑자기 5, 6학년이 되면 다 끊어버리고 문법
학습하고 그리고 문제집으로 막 돌리는데,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런 짧은 글들은 물론 배경 지식을 우리가 습득한다 또는 어휘를 습득한다 이런 지점에 있어서는 아주 장점인데요. 그것이 독서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인지 수준에 맞는, 중학생이면 이 정도 책은 읽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읽는 연습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사실 수행평가 내지는 이렇게 수행평가로 사실 독서 감상문 쓰게 하는데도 가끔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독서 감상문 자체를 이렇게 제출을 할 때 특목고 친구들은 아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영어책 그리고 외고나 국제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더더욱 영어책 반드시 읽어야 되고요. 고등 가서 사실 뭐 특목고 친구들은 훨씬 더 많은 영어 학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 친구들 따라가기 위해서 사실 초등 시기에 해놔야 되는 거는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그것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사실 뭉쳐져서 뭘로 될까요? 네, 맞아요. 아웃풋인 스피킹과 라이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제가 특목고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특목고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초등 때는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